안녕하십니까. UN 미래보고서 2040 저자 박영숙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기조가 되는 것이 또 교육의 변화입니다. 교육은 지금까지 가장 변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교육은 지금도 같은 지역에, 같은 학교에, 같은 도로에,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전혀 변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정말 대변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측을 줄곧 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입니다.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에서 선정한 세계 1위 연사입니다. 최고의 미래학자다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았고, 다빈치 연구소, 미래연구소죠. 소장을 맡고 있고, 다빈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미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상상하고, 그 다빈치가 의학도 여러 분야에서 미래에 가장 먼저 예측을 해낸 분이다라고 해서 다빈치. 그리고 미래학의 아버지라는 이런 호칭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대학교가 2030년이 되면 절반이 소멸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4년 동안 한 교수가 뭐를 가르치다 보면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되면 완전히 없어져요. 시티폰, 저는 시티폰을 사서 딱 2주 만에 없어졌어요. 내가 시티폰을 쓰려고 막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니 워크맨, 또 CD 플레이어, 진짜 1년 6개월 쓰다가 그냥 없어져요. 새로운 모델 사놓으면 없어져요. MP3도 거의 지금 없어졌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데 교수님들은 4년 동안 똑같은 걸 가르친단 말이죠. 없어졌는데 또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마이크로 칼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학 다니거나 대학원 다니거나 박사학위 다니거나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료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하고, 대신 내가 필요한 기술은 마이크로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마이크로 칼리지에서는 바디 스캐너, 내 몸을 스캔하는 거, 그거는 기기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3D 프린터 전문가, 3D 스캐너 기술자, 스캔을 뜨는 기술자, 3D 스캔 프로그래머 등등 해서 지금 딱 배워서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에 배워서 박사학위는 30개 있는데도 기술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그 기술을 배워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연결을 시켜주는 이 매칭 시스템을 해주는 다빈치 연구소가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말을 최초로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만들어서 한 2년째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루비 온 레일, 이 사람이 컴퓨터 언어입니다. 루비 온 레일을 가르쳐서 가장 성공했다. 루비 온 레일은 배우자마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언어를 배우자마자 자기가 홈피 만들고 어플 만들고 모바일 어플 만들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마이크로 칼리지가 앞으로 대학이 변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또 대학교는 학생들은 안 와요. 전부 학생들이 와서 졸업 안 해요. 거기서 뭘 하느냐면 창업합니다. 일자리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거의 막 소멸해 가기 때문에 1인 창업 시대로 가요. 그러면 창업을 하려면 대학에 둥지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연세대학을 나왔어도 60이 되어서 또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연세대학교에 방을 빌려서 뭔가를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은 창업센터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술을 배우는 이런 마이크로 칼리지에서 크라우드 펀딩 기술자를 교육을 시켜요. 누구든지 물건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5천만 원만 있으면, 3억만 있으면, 아니면 10억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물건을 제조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도 여기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독 브리더 해서 개를 이제
잡종 개를 브리딩하는 거예요. 개를 여러 이제 중매를 맺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D 프린터 테크니션도 필요하고 드론 파일럿, 아까처럼 무인 정찰기 파일럿을 가리키는 사람, 파일럿해서 드론 비행기에 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인 정찰기니까 어떻게 운전하는 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온라인 컴피티션 스쿨, 뭐 이게 도시농업, 어번 에그리컬처, 아쿠아포닉에서 아까 윈도팜, 창문농업, 그다음에 실링팜, 뭐 아니면 베란다 팜 해서 각 가정에서 야채를 어떻게 키워 먹는지 그 기술을 전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칼리지라 하고, 마이크로 칼리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대학생이 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미국에는 뭐 일자리가 이 프로젝트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를 또 찾아야 하니까 그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이 모습이 마이크로 칼리지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중에 CEO들도 있고요. 이 중에 뭐 실업자도 물론 있겠지만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은 다빈치 인스티튜트의 토마스 브레인은 미국의 특허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특허 요청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래가 아닌 것은 잘라주고 물꼬를 터줘라 해서 이분이 자문을, 미국의 특허청의 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미 특허청하고 특허 제품 쇼케이스, 인벤터즈, 발명가의 인벤터즈 쇼케이스를 해서 1년에 11월 달에 특허 제품 받은 제품들을 가지고 큰 쇼를 해서 올해의 디자인상, 올해의 작품상, 올해의 엔지니어상, 올해의 제품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주고 큰 쇼를 이틀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주로 기업인들이 옵니다. 기업의 총수들이 와서 특허받은 제품을 자기가 특허 자체를 사거나 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조인 벤처를 만들어서 발명가를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한 표, 언론인들도 한 표 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창조경제라고 이 사람이 그 옛날부터 창조라는 말을 이 사람이 썼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미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인벤터즈 쇼케이스는 굉장히 큰 규모로 큰 호텔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뭐 코엑스 같은 데서 전시를 해서 전시한 그 물건들을 다시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미래 박물관, 미래 창조 박물관에다가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그것은 교육장이 될 수 있고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다빈치는 특허청과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다. 뭐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값싼 통역기, 이거 뭐 손목시계 같이 보이죠. 이런 통역기는 앞으로 외국어 전공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통역기 간단하게 허리춤에 차거나 벨트에 차거나 목걸이로 차거나,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러시아어, 한 사람은 스페인어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몰라요. 하지만 조그마한 통역기를 중간에 놔두고 단추 2개만 누르면 돼요. 러시아어에서 스페인어로, 스페인어에서 러시아어로 단추 2개 눌러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 통역기기가 말로 대신해 줍니다. 말로 통역을 그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죠. 비싸지 않아요. 지금 60불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65불짜리 통역기. 25개 언어를 멋지게 통역해 줍니다. 일단 UN 미래 포럼은 우리에게 수명 연장, 영생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UN 미래 보고서를 1996년부터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3,000여 명이 쓰는 미래 예측 보고서죠. 3,000여 명이 1년 내내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물 부족은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가 빈부격차는 이렇고 민주주의 발달은 이렇고 여성 아동 빈곤은 이렇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에너지 부족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교육 산업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자, 이 모든 보고서에 저희는 수명 연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영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996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지만 1988년 88 올림픽 그 무렵에 새천년이 되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나 아니면은 새천년이 되면 도전과 기회가 무엇일까 정말 망하나 우리가 2000년도 Y2K로 다 망한다 그랬죠. 미래를 예측해보자 라고 해서 UNEP, UNDP, 유네스코, UN 대학교, UN 자체는 돈이 없고요. UN의 산하 기구들이 돈이 있죠. 돈을 내서 3,000여 명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보고서가 나오고 예산이 끊어지고 96년에 NGO로 미래 예측 싱크탱크, 글로벌 미래 예측 싱크탱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UN 미래 포럼에서는 2015년 또는 2018년부터 후기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그 후기 정보화 시대는 기후 에너지 산업은 팔고 두뇌 시대가 온다. 두뇌 발전 시대가 온다. 그것을 의식 기술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농경 시대,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의식 기술 시대, 생각하는 파워라든가 글로벌 브레인이라든가 집단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래 예측 방법론 중에 저희가 개발한 거 UN 미래 포럼에서 거의 70%를 개발했습니다. 포럼 멤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기법을 70% 이상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집단 지성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www.mp.org에 들어가면 지구촌에 15대 과제가 있어요. 1번 기후변화, 기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안들이 나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지성을 집단 지성으로 모아서 대안 1, 대안 2, 대안 3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요. 두 번째,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 환경오염, 여성 아동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주의 또는 갈등 또는 전쟁 어떻게 해결, 국제 질병, 국제 범죄,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집단 지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다 다 싣자. 그리고 우리가 각 국가에 압력을 넣어서 정책을 바꾸어서 해결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 지성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1번이 기후변화이고요. 2번이 클린 워터 해서 물 부족이고, 뭐 3번 같은 데가 population and resource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자원은 부족하다. 또는 고령화가 시작돼서 그죠.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고 일자리 또는 이 인력, 충원은 노동력은 지금 모자라는데 점점 인구는 또 많아지거나 이런 문제라든가 어떤 데는 아직까지도 독재자들이 민주주의가 오지 않고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상처를 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 해결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장기 미래 예측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T,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ICT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집단 지성으로 한 사람의 머리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인구가 거기에 들어와서 대안을 내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집단 포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2011년 2월 20일자 타임지에 2045년이 되면 이제 임모탈이다.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이제 2045년 되면 사람들이 영생할 것이다. 영생 프로그램이 있죠. 인간 불멸 프로젝트 해가지고 2045년이 되면은 달라이라마하고 드미트리 이츠코프가 인간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또는 인간의 브레인, 지금 브레인을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브레인을 만들어요. 인간의 미니 브레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모든 브레인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부분의 브레인만 지금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2030년, 2040년이 되면은 인간의 브레인을 만들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전혀 상하지 않는 로봇이나, 그죠? 이런 곳에 집어넣어서 나의 생각을 5,000년, 10,000년 동안, 그러니까 내 브레인에 내 생각을 보존하는 게 영생입니다. 내 몸은, 인간의 몸은 500년밖에 아무리 갈아 끼워 넣어도 못 쓴다 그래요. 이 레이 커스웰이 구글 이사입니다. 음성 인식기기를 발명했고, 이 사람이 싱귤레리티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죠,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했고요. 아무튼 빠른 속도로 교육 산업이 변화한다. 종이 신문, 교과서도 바뀌고 텔레비전이 소멸하면서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것은 뇌공학 또는 뇌의 기인에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집단지성으로 이어져 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교육도 누가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집단지성으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가져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컴퓨터도 이미 접는 컴퓨터가 나와서, 이 컴퓨터, 이거 접는 컴퓨터인데 이미 네덜란드, 노르웨이 북부 측에서는 이런 걸 개발하자마자 실험으로, 그죠, 몇 개 학교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없애고 이미 아이들에게 접는 컴퓨터를 나누어 줬습니다. 저희는 대학교는 소멸하고 무료 대학 강좌, 온라인 무료 대학 강좌가 그냥 대세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즈 회장이 2008년에 방한해가지고 인터뷰도 했지만은, 집단지성이 대세로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조금씩 보태면 엄청난 글로벌 브레인화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공짜다. 위키피디아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무료로 전달해주고 있는 이 지미 웨일즈입니다. 한국을 왔다 갔고요. 그 강좌 같은 것도 이미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MIT에서 지금 13년째 하고 있죠. 오픈 콜스웨어라고. 여기는 수료증을 안 줘요. 그래서 수료증 안 준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드디어 14년 만에 드디어 수료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MIT의 edx.org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edx.org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오늘부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edx.org, 여러분은 MIT, 하버드, 맥길부터 시작해서, 그죠, 버클리의 학생이 될 수 있고요. 무료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4주에서 12주입니다. 많은 강좌들이 이미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조인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공짜. 놀라고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가 처음 와가지고, 내가 오는 길에 지금 막 발견한 이 새 기술은, 내가 여기 어디에 행사에 참가하고 왔는데 이 기술이 나왔더라. 3초 전에 나온 기술, 그죠? 5초 전에, 아니면 10분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새로운 기술을 강의하는 거죠. 교수가, 대학교 교수가 3초 전에, 5분 전에, 15분 전에 나온 새로운 기술을 강의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일단은, 그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4년제니까, 4년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은 정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앞으로 교육은 공짜다. 대학 교육은 무료다. 미국 정부는 스템 교육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그죠? 14년 전에 스템 교육으로 전부 다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죠. 좌뇌가 발달하고 초중 고등학교 때는 스템 교육을 많이 시키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수학까지 많이 시켜서 기술 하나를 가지게 하자. 인문계는 전부 공짜니까, 그죠? 40세, 80세가 되어도 온라인에 들어와서 인문계 강좌를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미래학자들은 인문계, 대학교의 인문계는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얼마든지 100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무크에 들어가서 뭐든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I think가 나올 수도 있어요. I think는 2020년 이후에 나올 뉴로신경망을 우리 영화의 메이트릭스처럼 뒤에다가 다는 거예요. 뒤에 달면서 트리니티가 달려가면서 0.3초 만에 헬리콥터 모는 법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얘는 배우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다른 사람 머릿속에 또는 인터넷 속에 있는 지식을 나의 뇌로 업로드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교육이 이렇게 교육 콘텐츠가 무료화 되고 있고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대학교가 소멸하는 이유는 가령 콜세라 뭐 또는 유데미 아까 이 edX.org 같은 것이 처음 나와가지고 2년째인데 인도의 예를 들어서 인도의 대학생 중 정도 되는 대학교에 대학생 20%가 지금 집에 갔다. 처음에 18명이 집에 갔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가난해서 학교 못 다니고 집에서요 그냥 하버드나 다닐래요.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온라인 강좌가 무료니까요. 그게 지금 한 20%가 집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요. 영어로 된 강의들이죠. 그거를 영어를 이제 앞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바꾸는 동시통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 산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마침내 다가옵니다. 대학교들이 설립된 게 300년 정도, 그죠? 200년, 300년 된 이런 대학들이 사라진다. 절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안 옵니다. 왜 학교에 버스 1시간 타고 학교 가서 30년 전에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교수님에게 들어야 돼요. 그냥 인터넷 쳐보면 집단지성 포탈에 들어가 보면 3초 전에 뭐 나왔다, 5초 전에 뭐 나왔다, 신기술 이거 없어진다. 이런 엄청난 업데이트된 이런 지식을 아이들이 원하지 꼬리타분하게 30년 전의 이야기들을 더 이상 젊은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육의 대변혁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